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달 만에 다시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분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년 전 LA의 한 카지노 주차장에서 숨진 한인 남성의 가족이 LA 카운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인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며 보안 직원들의 과잉 진압이 사망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탄핵 발언에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국제개발처 USAID 해체 추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에 대한 IRS 내부 고발자 2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달 만에 다시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분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30일 동안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조만간 전면 휴전을 위한 협상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부분 휴전이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전화 통화는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30일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대로 30일간의 휴전안을 러시아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러시아가 전면 휴전안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부분 휴전이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Нам хочется верить, что не будет больше ударов по кри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что мы будем жить мирно и спокойно, потому что всем уже это надоело. 두 정상은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그리고 영구 평화에 대한 기술적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 확산을 중단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다른 당사자들과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미러 관계가 개선되면 큰 이점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덧붙였습니다. 통화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평화협정의 여러 요소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은 우크라이나로 넘어간 셈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너지 인프라 휴전을 지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대화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철수했던 외국 기업이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더라도 기존 사업을 적은 돈으로 되살 순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현지 공장을 매각하고 철수한 현대차의 러시아 재진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들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국 기업 관련 행사에 참석해 이런 기업들이 복귀하더라도 적은 돈으로 기존 사업을 되살 수는 없을 거라고 밝힌 겁니다. Продали бизнес в России по бросовой цене, по сути оставили его на произвол судьбы, а теперь хотят выкупить актив обратно, но за такие же скромные деньги. Так не должно быть.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됐고 이후 여러 글로벌 기업이 러시아 시장을 떠났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도 2023년 12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해 러시아 지분 100%를 10,000루블, 약 14만 원 정도에 매각하고 철수했습니다. 이런 헐값 매각은 향후 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는 바이백 옵션을 조건으로 이루어졌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르노와 맥도날드 등 다른 서방 기업들의 사정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기업과 직원들의 이익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외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복귀도 이런 입장에서 고려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백 거래를 한 기업들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 대표는 조만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만나 양국의 우주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매장된 히토류 등 개발도 미국 회사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탄핵 발언에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200년 넘게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탄핵을 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정해진 항소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한 불법 이민자 추방에 일시 제동을 건 연방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불법 이민에 대한 싸움이 자신의 역사적 승리의 첫 번째 이유였다며 유권자들은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가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사법부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국제개발처 해체 추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어도 추앙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판사는 오늘 정부 효율부에 국제개발처 폐쇄를 중단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보장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앙 판사는 국제개발처 해체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며 정부 조직 개편을 주도해온 머스크의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국제개발처 직원 상당수가 이미 해고된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관측했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가격 인상으로 과자 같은 간식류를 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닐슨 IQ의 최근 조사를 보면 미국 소비자 42%는 가격이 올라 간식을 이전보다 덜 구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과자 가격은 대부분의 다른 식료품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에 대한 IRS 내부 고발자 2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승진한 인사들은 범죄수사국 부국장이 임명된 게리 샤플리와 개혁 수석 고문으로 임명된 조셉 지글러입니다. 이들은 2년 전 헌터 바이든의 세금 범죄 수사가 연방 법무부에 의해 방해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년 전 LA의 한 카지노 주차장에서 숨진 한인 남성의 가족이 LA 카운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사건이 한인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며 보안 직원들의 과잉 진압이 사망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 구석에 내몰린 한 남성. 5명의 보안 직원들이 이 남성을 둘러싸고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약 4년 전 LA 카운티의 한 카지노에서 발생한 한인 남성 조나단 정 씨 사망 사건의 CCTV 영상입니다. 이 사건이 최근 미국 주요 매체에 이례적으로 집중 보도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 씨의 유족은 보안 요원들이 정 씨를 쫓아가 과도하게 제압한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 was sickened. I was saddened. And I knew that the world needed to see this. 하지만 카지노 측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이 정 씨의 사망 원인을 질식사가 아닌 메스암페타민에 의한 사망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 씨 측 변호사는 CCTV 영상을 토대로 별도의 법의학기관 등의 조사를 의뢰했고 세 곳 모두 정 씨의 사망 원인을 제압성 질식사라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Far too often involving people of color in circumstances where the officers, police officers, were charged. And then just like the George Floyds and the litany of other people, a knee. Is it any different?
심리학자였던 여동생은 오빠의 사망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본 뒤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순식간에 자식 둘을 잃은 정 씨의 부모는 명백한 살인이었다며 정의를 위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희망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다. 카지노 측은 현재 새로운 오너십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인수 9개월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네이선 오크만 신임 LA 카운티 검사장이 사건을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두 명의 나사 우주비행사 수니 윌리엄스와 버치 윌모어가 9개월간의 국제우주정거장 임무를 마치고 오늘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8일간의 임무를 받았으나 우주선 문제로 임무가 지연되면서 286일을 우주에서 지냈습니다. 이들을 태운 스페이스X 캡슐은 오늘 오후 동부시간 6시쯤 플로리다 걸프코스트에 착수했으며 두 우주비행사는 의료 검사를 받은 뒤 가족과 재회할 예정입니다. 말리부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어제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어제 저녁 7시 46분쯤 캘리포니아 북부 더블린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의 깊이는 약 7.3마일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샌프란시스코와 프레몬트 지역 주민들도 진동을 느꼈지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에서는 규모 4에서 5의 지진이 한 해 평균 25차례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 스탠턴 카운티에서 화재 진압 도중 500갤런 약 2,000리터의 프로판 가스 탱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노퍽 소방대는 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중 가스 탱커의 압력 해제 밸브에서 소음을 감지했습니다. 이후 모든 소방대원들이 거리를 유지하던 순간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발 후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진압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테네시주에서는 4명의 강도가 살아있는 비단뱀을 이용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이달 초 멤피스 외곽의 한 주유소 내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강도들은 2마리의 비단뱀을 휘두르며 직원을 위협한 뒤 $400 상당의 대마초 오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무기를 이용한 강도로 간주할 수 있다며 용의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메릴랜드주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4일 사고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 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오르며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갔고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는 방향을 틀어 충돌을 피했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하던 운전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 남성이 병원에서 구급차를 훔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15일 병원에서 구급차가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도난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했습니다. 주택가에서 차량을 멈춘 용의자는 경찰이 다가오자 맥주까지 마시며 저항하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지난 주말 조지아주에 강한 폭풍이 몰아친 가운데 한 차량 운전자가 번개를 가까스로 피하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6일 285번 주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바로 앞에서 번개가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땅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다행히 번개가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으며 운전자는 침착하게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이 이번 주에는 나올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현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오후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1차 변론 직후부터 저녁까지 평일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 기일에 대해선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번 주 선고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오늘과 내일 중에는 선고 기일이 통지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오늘 평일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발표할 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 기일이 통지되더라도 재판관들이 최종 결론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선고일 지정 후에도 보완 논의가 가능한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재판부가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도 세부 쟁점들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고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선고 기일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출퇴근 여부와 동선을 철저히 비공개로 두고 있고 선고 생중계 여부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검토 중입니다. 선고 당일 국회 측은 대리인단 전원과 정청래 소추위원단장이 출석할 걸로 보이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선고 기일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여영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이 끝날 거라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빈 헤셋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이 주로 적자를 보는 국가들의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We've got persistent trade deficits with Europe and with China and with South Korea that have been there for year after year after year.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공식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무역 적자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t's because they have non-tariff barriers and high tariffs that make it hard for U.S. firms to compete.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81조 원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대부분 서로 관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 철폐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We still are like sort of patsies for the rest of the world. 미국 언론은 G20 국가 가운데 관세, 비관세 통틀어 무역 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이 빨리 끝날 것이지만 아니라면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또 당장 불확실성이 있지만 4월 2일 상호 관세가 시작되면 정책이 타당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관세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be getting back some of the wealth that very, very foolish presidents gave away.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관세 유예를 요청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 대표들에게 모두 안전벨트를 매라라고 말하며 관세 드라이브를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마약 성분이 든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가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모르고 갖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태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하던 여행 가방에서 세관 직원이 외국 감기약을 찾아냅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약품입니다. 이런 이제 식품에다가 실제로는 안에 의약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엑스레이 상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지난해 세관이 적발한 불법 의약품은 약 37kg으로 4년 전보다 43배 늘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의약품 292건 중에선 감기약이나 수면제가 약 82%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65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들에선 코데인이나 덱스트로메토르판, 졸피뎀 등 마약류 성분 10종이 주로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 의약품에는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성분을 모른 채 무심코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지만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높은 진통 효과 때문 또는 환각 효과 때문에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할 수 있어
실제 지난 1월에는 마약 성분 감기약에 중독된 20대 여성이 일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약 2년간 1,400정을 밀반입해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라도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 종류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이번엔 중동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2달 만에 가자 지구를 다시 공습해 지금까지 4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전 발효 2달 만에 이스라엘이 공습에 이어 추가 군사 작전까지 예고하자 국제사회는 강하게 비난하며 휴전 협상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필품을 들고 무리지어 이동하는 사람들. 가자지구 북부의 팔레스타인들이 피난길에 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8일 새벽 2시부터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하며 하마스 목표물 약 80곳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휴전 발효 58일 만으로 사망자는 400명을 넘어선 걸로 가자지구 보건부는 집계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연설을 통해 협상은 오직 전투 속에서 이뤄질 거라며 사실상 교전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합의한 휴전 1단계가 지난 1일 만료된 뒤로 2주간은 어떤 군사행동도 하지 않으며 휴전 연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네타냐후 총리는 밝혔습니다. In the past 2 weeks, Israel did not initiate any military action in the hope that Hamas would change course.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제안도 수락했지만 하마스가 이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는 게 공습 재개의 주된 이유라고 해명했습니다. While Israel accepted the offer of President Trump's special envoy, Steve Witkoff, Hamas flatly refused to do so. And this is why I authorized yesterday. 양측의 입장이 줄곧 평행선을 달리다 협상이 결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에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의 가족들은 안위를 걱정하며 비난했습니다. This war must end and all hostages must be returned to their families.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비난하며 휴전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조지아주의 한인은행인 메트로시티은행이 제1IC은행을 인수합병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2일 LA 총영사관에서 무료 안과 진료 캠프가 개최됩니다. 비전 케어 서비스 웨스트는 의료비가 부담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무료 시력 검사와 백내장 검사,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등 동부 지역 H마트에서 판매된 잡채가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HAR 마세패스가 제조 판매한 진가 잡채가 계란이 사용된 것을 표기하지 않아 계란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가 먹을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며 리콜 조치했습니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 날짜는 2025년 3월 13일에서 18일까지입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70대 한인 여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 14일 파슨스 블루버드와 147 스트리트 사이 노던 블루버드를 건너던 여성이 회색 미니밴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도주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새 선관위를 구성하고 일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인회는 제37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정강민 예비후보가 선관위의 중립성과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기존 선관위 해산과 새로운 선관위 구성 등을 명령했다며 현 한인회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은행인 메트로시티은행이 제1IC은행을 인수합병합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지난 14일 합병 계약에 서명했고 은행감독기관의 17일에 보고해 양은행이 하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메트로시티은행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과 성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으며 제1IC은행 LA 지점이 남가주 지역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4년 전 벌어진 한인 남성의 사망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3월 18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